금융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인 네이버가 보험법인을 설립하고 보험업을 준비 중입니다. IT 공룡업체가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연 어떤 사업 모델을 선보일지 보험업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첫 윤곽이 드러났는데 보험회사들이 기존 생태계를 위협하는 행보를 하면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유지승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보험업에 뛰어들긴 드는 건데 이게 직접 판매는 아니고 뭐 중개 서비스라면서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보험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면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네이버는 이처럼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닌 그 중개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개를 해서 수수료만 받겠다는 건데요. 그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부터 이 비교를 분석해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10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비교 견적 서비스 뭐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보험업계와 어떤 충돌을 빚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중개 수수료라는 개념이 하나가 더 생겼기 때문인데요. 일단 네이버는 포털을 통해서 가입자가 유입이 되면 한 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한 뒤에 네이버를 통해서 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그 보험사로부터 네이버가 중개 수수료를 이제 아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업체들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이버가 보험사에 제시한 수수료가 11%. 그러니까 이 연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그중에 11만 원을 수수료로 챙기겠다는 건데요. 이런 그 수수료율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이에 따라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 네이버 측은 아직 11%라는 수치는 정해진 바가 없다라며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서비스를 이용해봤고 이미 다른 사이트나 뭐 업체에서 비교 견적 서비스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또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 자동차 보험 견적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이제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이 11%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알려졌는데요. 뭐 이 기준으로 네이버도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을 것이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토스 같은 경우에도 보험 계열사 토스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자동차 비교 서비스는 아니고 여러 보험사하고 제휴를 맺고 그 제휴를 맺은 그 보험사의 상품을 이 전문 상담 설계사들이 이 전화를 통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고 가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건 어느 정도 인력이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이 온라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형태랑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수료로 5에서 10% 정도 받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네이버가 뭐 이렇게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면 보험업체 입장에서는 물론 좀 충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아예 제휴를 안 맺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네이버의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제휴를 신청해라 하는데 아무도 뭐 신청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대신에 수수료는 깎고 싶고 뭐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중개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일단 네이버는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 보험사들도 좀 계산을 좀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결국에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수수료가 한 단계 더 생기면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들도 이제 제기가 되는데 한번 이 문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개 수수료 논란은 이게 사실 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늘면서 이 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인데요. 과거에는 그 식당에 직접 전화해서 음식을 배달하며 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배민이 생기면서 식당 사장님들이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이 배민 때문에 생겨난 수수료로 수익이 줄었다고 이제 반발을 했고 그 결과로 소비자들이 기존 시장에 없던 이 배달
위반료를 내게 된 건데요. 네이버의 보험 비교 견적 서비스도 이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보험사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상품 비교 서비스로 시작해 나중에 이제 편의성을 느낀 소비자들이 좀 익숙해지다 싶으면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제 확보해서 기업으로부터 여러 광고비나 좀 뭐 출혈 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프라인 상에서는 보험 대리점이라고 판매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기존에도 그 출혈 경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들이 그 GA사들에게 우리 상품을 더 팔아줘 하면서 각종 수수료와 시상금을 이렇게 더 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중개 플랫폼이 하는 일이 이 일이긴 한데 중간에서 뭐 수수료 장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의 경우에는 강력한 인지도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한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사업을 다 영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금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중개, 그러니까 광고를 통한 수익을 얻겠다는 게 사업 전략인데요. 실제로 이번 보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쉬운 검색 그리고 그 연동 로그인을 통해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뭐 쇼핑을 뭐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속도가 무섭게 늘면서 지금 기존의 온라인 쇼핑 시장 1위였던 G마켓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그 작년에 거래액이 17조 원이었는데 이 네이버 쇼핑 이를 넘어섰습니다. 20조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네이버가 아무래도 어떤 사업에 진입한다고 하면 이제 기업들이 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예를 보면요. 이 네이버가 지금 파이낸셜을 통해서 금융업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연역이 나옵니다. 그 연역을 보면 사업 방향이 쉽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추가된 사업 옆에 위드 나 아니면 협업을 뜻하는 X자가 보입니다. 예.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보험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있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이버 파이낸셜이 지난 9월에 내놓은 네이버 통장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가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미래에셋대우가 만든 어떤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휴를 맺고 만든 건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제조한 그 미래에셋이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엔 네이버가 사업 리스크를 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추후에 뭐 어떤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추후에 한번 그 흐름들 보도록 하겠고요. 뭐 금융업권, 특히 보험업권에 이렇게 뭐 중개를 하더라도 진출을 하게 된다면 금융 관련 빅데이터를 모으는데도 네이버가 좀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 차원에서 그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이 다음 달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그 사업자로 참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네이버가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편리하게 제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이 데이터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이걸 보면 이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뭐 기업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에서 지금은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그러니까 네이버에 그러니까 A은행사에 네이버한테 내가 분석을 의뢰하고 싶은데 여기 내 자산에 대한 정보를 네이버한테 넘겨주세요라고 하면 그 은행이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그 네이버를 좀 이용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분석 서비스에 대한 편의를 느끼고 뭐 다른 어떤 은행 카드 뭐를 좀 더 넘어서서 광범위한 그런 자료들을 네이버에 이제 전달을 해주면 그 또 다른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뭐 이런 그런 구조가 가능한 어떤 제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기존 기업들이 좀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이제 지금 표로 보시면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은 건강검진 기록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헬스케어 회사에 전달을 하면 건강 유지에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추천을 받는다던가 보험 정보에
보험 정보를 네이버에 전달해 내가 부족한 보험을 분석해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들은 그 네이버 파이낸셜이 기존의 금융사들이 광범위하게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만 좀 빼가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금융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는 우리는 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파이낸셜이 가지고 있는 결제 정보 서비스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 그 정보 분량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파이낸셜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걸 두고 이제 정보의 양을 가지고 또 어떤 정보를 줄 것인지에 관해서 이제 또 보험사와 네이버가 조금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지승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